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윤진섭 부장이고요. 제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그 제품 중에서 이제 프로덕티비티하고 관련이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한 기술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덕티비티라고 말씀드리는 영역은 이제 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 얘기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제 개별 제품별로 바라보기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잘 높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솔루션 관점에서 보자라는 시각에서 저희들 이제 롤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문서 통합 관리 솔루션 비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사실 원래 안내문에 나갔던 어떤 특정 벤더 하나와 어떤 집중적인 비교를 하려고 자리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벤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문서 관리 시스템의 어떤 대표적인 솔루션이었고요. 지금 그러한 트렌드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EDM이나 ECM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굉장히 보통 EDM이나 ECM 이렇게 문서 관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좋은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 관리 체계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엔 회사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일반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라는 미션까지 이제 더불어서 받게 되신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EDM의 EC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정형화된 문서부터 비정형화된 문서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문서라는 건 어떤 문서냐? 쉽게 말해서 이 문서 없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보시기에 이제 좌표상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정말 꼭 필요한, 예를 들면은 노트북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컴퓨터를 설계하는 설계 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심각하게 경쟁력이 훼손되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콘텐츠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PDF나 파워포인트로 배포돼서 그냥 누구나 쉽게 얻어가실 수 있는 문서들, 혹은 그냥 자기가 축구 동호회에서 회비를 걷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엑셀 문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서들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하는 Y축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그런 중요한 설계 도면이라든가 특허 문서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의 전문가들만 이제 그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고 또 그 분들만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ECM에서 관리해야 되는 컨텐츠들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 쓰는 그런 문서들까지도 같이 그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굳이 나누자면 전통적인 ECM에서 커버하던 영역은 제한된 사람들이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텐츠들을 잘 관리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명한 리포트에서는 실제로 관리되는 컨텐츠의 양이 전체 컨텐츠의 한 20% 정도 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포션의 문서들만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80%의 롱테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곤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ECM 솔루션들의 트렌드는 전체 모든, 그러니까 정형 문서들서부터 비정형 문서까지, 그리고 어떤 소수가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들서부터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까지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성향은 솔루션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트너 그룹이 해마다 이제 매직 쿼드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ECM이라든가 포탈이라든가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09년도에 평가한 내용하고 2012년도에 평가한 내용들을 그 가감 없이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2009년도에 보시게 되면 그 물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도 올라가 있지만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오픈텍스트, 다큐멘텀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이 이렇게 가까이 뭉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처에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거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2012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IBM과 오라클은 여전히 뭉쳐 있는데 오픈 텍스트와 다큐멘텀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은 약간 처져서 자기들끼리 또 뭉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라는 제품을 소개받아 보신 분들은 항상 좀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 포탈을 가져오라 그래도 쉐어포인트를 가져가고 문서 관리를 가져오라 그래도 쉐어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소셜 SNS 솔루션을 가져오라 그래도 역시 쉐어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거는 쉐어포인트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업의 이제 직원들이 요구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빠르게 디플로이 해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혹시 이제 뭐 홈쇼핑이나 또는 뭐 그 관련된 웹 서비스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쇼핑몰을 하나 운영한다고 하면 항상 동일하게 그 물건을 게시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떤 게시판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뭐 할인 행사나 경품 행사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을 함으로써 홈페이지에 자꾸 변화를 줘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러한 서비스 회사들은 과금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경품을 추천했을 때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룰 엔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모듈화 시켜서 플랫폼화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처음부터 그냥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조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오라클 같은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점점 트렌드는 전체적인 기능들을 플랫폼화해서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쉐어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2001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해왔지만 IBM이라든가 오라클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언젠가부터 뭐 오라클 웹센터 스윗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이제 스윗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제품들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시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자꾸 다른 회사들을 하나씩 인수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인수한 회사들이 주로 검색 엔진 회사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8년도에 패스트 서치라고 하는 검색 엔진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HP가 오토노미라는 회사를 재작년인가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IBM은 비비지모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오라클은 엔데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왜 검색 엔진을 인수를 했는가? 구글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 플랫폼화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머지해서 플랫폼의 하나의 컴포넌트로 포지셔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트너 그룹의 그 평가표를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오라클한테 비교적 좋은 점수를 주고 이들 솔루션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이들 솔루션들은
거의 플랫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군 안에서 문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치, 포털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픈 텍스트나 다큐멘텀 같은 전통적인 ECM 제품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강점을 갖고 있었던 리포지토리 쪽에 있는 뭐 대용량, 확장성, 거기다가 이제 강력한 워크플로우 기능, 보안 이런 쪽에 계속 치중을 하면서 여전히 그쪽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아직도 다큐멘텀과 이제 많은 경쟁을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해외에서는 저희 본사에서는 오픈 텍스트나 다큐멘텀을 파트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문서 관리를 과거처럼 쓰는 것 외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비정형 문서들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 협업 솔루션들이 필요했고요. 그러한 협업 솔루션으로서 쉐어포인트를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텀이 쉐어포인트와 통합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픈 텍스트도 작년인가부터 저희 쉐어포인트와 인티그레이션 해서 협업은 쉐어포인트에서 하고 뭐 문서 관리 저장소는 뭐 오픈 텍스트나 다큐멘텀으로 쓰는 형태의 그러니까 베러 투게더 전략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도 해외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쓰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큐멘텀과 쉐어포인트를 같이 잘 쓰고 계시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이 점점 통합화되어 가고 있고 그 와중에 ECM도 과거의 그런 어떤 스토리지, 보안, 워크플로우 이 기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 건가에 대한 기능들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경쟁사인 뭐 다큐멘텀이나 다른 회사들도 그러한 영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협업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국내 동향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마 지금 ECM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대부분 문서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RFP나 또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문서 중앙화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올인하다시피 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문서 중앙화의 이제 주요 골자는 일반 사용자들이 PC에 있는 문서들을 서버로 중앙으로 모아서 자산화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을 하거나 뭐 퇴사를 누가 하거나 그러면 인수인계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서들이 특정 개인의 PC 안에서 이제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필요한 문서를 검색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저 문서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나는 갖고 있지 않고 저 사람이 발표하는 걸 봤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또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중복입니다. 문서 중복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그 원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수단이 이메일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문서 작업을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한다면 최초에 만든 사람이 그 문서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동료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보낸 편지함에 남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받은 편지함에 남게 됩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검토 의견만 보통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PC에 저장을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뭔가 조금 수정을 해서 버전 2를 만들어서 다시 이메일을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럼 비슷한 내용이고 슬라이드 하나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게 최초에 보낸 사람의 편지함에도 있고요. PC에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받았으니까 제 받은 편지함에도 있고 제 PC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수정해서 보냈으니까 제 보낸 편지함에 또 있고 이 수신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받은 편지함에 또 그 문서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회사 안에 비슷한 문서가 굉장히 많은 카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메일의 용량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이메일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게 최신 문서인지 이제 보낸 사람들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안을 중요시하는 기업에서 이제 뭐 문서를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안을 중요시하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문서의 권한을 제가 홍길동한테 문서를 권한을 풀어주고 보라고 전달을 했을 때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 문서를 다시 보내면 그 동료들은 그 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그럼 최초에 그 문서를 만든 사람한테 권한을 달라고 거꾸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생전 내가 이 회사에 같이 다니는 동료라는 건 알겠지만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이메일이나 뭐 전화로 이거 나한테 권한 주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뭐 한가할 때는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문서를 배포한 사람이 자기 팀원 100명한테 뿌렸다고 한다면 100명의 사람이 이 사람한테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도 많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유실이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신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파일을 지워버리거나 하게 되면 마지막 최종 버전의 파일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앙화를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성 오히려 저하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국내 기업 뭐 L사의 문서 중복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PC 2200대 조사해 보니까는 그 중에 중복 파일 비율이 42%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때문에 근데 이메일로 보내고 받고. 근데 이 통계 자료가 문서 중앙화를 기업들로 하여금 가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보안도 중요한 거고요. 스토리지도 중요하니까 또 이런 중복된 문서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딱 보시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공포에 좀 떠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서 중앙화를 했던 기업들이 그럼 잘 쓰고 계시냐? 잘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거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예, 괜찮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PC에 있는 것보다 네트워크를 타고 어딘가에 있는 거를 연다는 게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DRM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속도는 더 떨어집니다. 원래 이 문서 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저장 통제라는 솔루션들을 보통 PC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DR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DRM도 두 가지를 쓰시더라고요. 서버 DRM, 그 다음에 PC DRM. 그래서 서버상에서 내려오면서 한번 풀어주느라고 시간 걸리고 PC에 저장했을 때 다시 인코딩 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문서 하나 여는데 10초, 20초씩 그냥 허공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서 메타 정보를 입력하도록 자꾸 강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상에 그냥 일반 디렉토리 하나에다가 다 때려놓고서는 그냥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메타데이터를 자꾸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서 유통이라든가 버전 관리, 배포 이런 것들이 기존 방식에 의해서 불편해집니다. 이건 왜 불편해지냐 하면 문서 중앙화는 지금은 이제 기업마다 조금씩 다 변화가 있습니다. 최초에 도입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강제적으로 PC를 다 저장 통제라는 솔루션으로 다 꽁꽁 묶어놓고 무조건 올리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반발도 심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스피드 저하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엑셀 파일에 대해서만 열어준다거나 어떤 데는 또 하드디스크를 20기가 정도만 열어준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신 유통 통제를 합니다.
유통통제라는 건 뭐냐면 결제 문서를 올리려면 무조건 EDM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룹웨어에. 그래서 결제 문서에 올리려면 결제 시스템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먼저 EDM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 페이지로 가서 EDM에 있는 문서를 가져다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메일로 어딘가 문서를 보내실 때도 똑같습니다. EDM에 먼저 문서를 올려놓고 이메일을 작성할 때 거기에 첨부 파일을 거기서부터 끌어와서 이제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나름 편하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구글 메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브라우저에서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문서 딱 넣고 보내면 끝나던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문서 EDM 들어가서 문서 넣고 다시 이메일 들어가서 거기서 문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가지고 다시 링크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그거 하는데 한 10초 이내로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점점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문서를 모아놔도 문서의 이제 질적 가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역량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통에다가 이제 문서를 다 모아놨죠. 중앙항에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성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메타데이터를 뭘 자꾸 등록하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귀찮아 하시죠. 저도 귀찮고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라고 다르진 않더라고요. 귀찮습니다, 사실은. 그냥 문서 이제 올렸으면 좋겠는데 뭘 자꾸 메타데이터를 자꾸 넣으라고 하니까 부정확한 데이터를 넣기 시작합니다. 분류 체계를 줍니다. 분류 체계를 쭉 줘가지고 자, 이 문서는 결제 문서인가요? 이 문서는 기획 문서인가요? 이 문서는 무슨 문서인가요? 이렇게 분류를 줘도 그 분류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대충 비슷한 데 넣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쓰레기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L사의 42%가 중본 문서라고 했는데 이건 별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물론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나아지겠지만 결국에는 문서를 하나를 놓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걸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PC에서 작업한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PC는 중앙화 환경에서의 PC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버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원래 있던 문서를 갖다가 불러다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 중복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일을 통한 문서 생성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복사본 만들어내는 거 이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문서 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그 서버에 있는 문서들은 굉장히 비싼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보통 센이라든가 좀 싼 거 써도 나스나 이런 거 쓰는데 PC에 들어가는 사타나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 비싼 스토리지를 가지고 이 개개인들이 쓰는 별로 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사적인 문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굳이 다 올려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문서 중앙화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통제적으로 해서 이제 좀 약간 강제화를 생각하고 계신 회사라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PC에 있는 문서들을 서버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킬 거냐라는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 그냥 통째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하루에 몇 타라씩 계속 늘어나서 계속 붙이는 작업들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들이 서버에 쌓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공유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 대신에 이제 링크를 보내죠. 하지만 문서를 만들어내는 업무 방식은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화를 해서 하지만 서버상에 있는 문서들을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던 아니면 공동 편집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공유해서 쓰고 그 안에서 버전 관리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복사본을 어딘가 다른 데 만들어 놓고 내가 막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원래 문서 관리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버전 관리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새로운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의 중복은 다시 또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문서 중앙화를 먼저 선행적으로 했던, 선도적으로 했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레슨 런드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 중앙화를 도입을 검토를 하신다면 결국 이제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문서 중앙화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데이터가 조사해 보니까 42%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요. 불필요하게 중복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본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측면 한 가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설득력을 얻는 것들이 우리 보안이 중요합니다. 이 보안이 중요한데 회사의 자산인 문서가 개개인의 PC에서 그냥 유통되도록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고려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왜 문서 중앙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기업의 문화라든가 직무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흔히 반도체나 모바일 쪽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의 어떤 특허 설계 이런 것들은 사실 공격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서를 빼낼까? 연구원한테 뭐 돈을 줘서 매수를 하던 아니면 뭐 몰래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서 찍어오던 이런 굉장히 보안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문서들과를 동일하게 관리하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보안이라는 게 최대한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관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ECM의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간단하게 전통적인 형태의 ECM이라든가 최근에 ECM 트렌드가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쉐어포인트와 같은 플랫폼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IT 쪽에서 굉장히 좀 오래 근무를 하셨던 제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T의 역할이 뭐냐? 여기는 이제 IT 부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IT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를 그냥 대중한테 하신 건 아니고, IT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IT 쪽의 어떤 과거 기술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제약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기업에 도입해 가지고 뭐에 쓰지? 이거 트위터, 페이스북 만들어 놓으면 남의 험담이나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익명성 마냥에 보장하게 되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럼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한 것에 노출될 것이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를 기업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 소셜의 어떤 기능과 가치.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소셜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나 비행기 사고 났을 때도 거기 모 기업의 임원분이 트위터로 그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알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업에 내가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와 관련된 얘기들을 얼마나 빠르게 다른 동료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공유와 소통의 도구로서 얼마나 빠르냐. 이거를 차용해서 기업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팔로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해놓으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사실들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볼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제가 하는 것이죠. 누가 강제로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딸이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요즘 전화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그 친구의 페이스북에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걸 회사 업무로 가져오신다면 나와 관련된 일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 하는 액티비티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업무를 수행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임라인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내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 피자판 같은 거 동글방에 하나 그려줬고 저희 포탈도 되고요. 서치도 되고요. 커뮤니티도 되고요. 뭐 이런 기능을 그냥 이거 몇백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하나 사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능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나리오의 업무 방식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데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셜도 있으실 수가 있겠고요. 전통적인 ECM 형태도 있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ECM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를 위한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디자인할 때 그 전문가들이 어떤 정형 문서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그러한 미션과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사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냥 공유를 빨리 하는 게 더 좋은 문서들 그런 문서들을 빠르게 전파시키고 협업을 잘하고 이런 그래서 근로자의 모든 문서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ECM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쉐어포인트가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용이 쉬운 서비스. 여기는 이제 사용성과 편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서 중앙화에서 가장 크게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장표에서 적어드렸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속도였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 접근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ECM을 거의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불편한 게 아니라 문서 하나 열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PC에서 그냥 윈도우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금방금방 열어서 쓰던 문서들을 이제는 한참 기다려야 문서를 볼 수 있는데 그 문서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면 다시 그걸 닫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그런 필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빠르게 구축해서 IT에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ECM의 사상에 그 쉐어포인트 ECM 사상에 녹아 넣어서 제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끝으로 엔터프라이즈에 맞게끔 대용량 고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리포지토리를 좀 더 보강한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보다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성과 확장성을 가진 그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그 문서 관리의 큰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